안녕하십니까. 건축법규, 건축기사, 산업기사 필기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규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법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건축법에서는 대략적으로 최대로 많이 나왔었을 때 14개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정도가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차장법이 있습니다. 자, 주차장법은 대략적으로 여기에서는 20%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10%.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65%, 뭐 20%, 15%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총칙 부분은 용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적용의 완화까지 해서 2개에서 3개 정도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중축, 개축, 재축을 하는 부분인데 건축 관계자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공사 관계자와 관련된 건축 허가 및 신고를 포함한 용도 변경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3개에서 4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지도원의 업무와 관련된 건축지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살짝 바꿔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바꿔놓으면 틀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오면 1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는 양은 많지는 않지만 여기서는 계속해서 출제가 2-3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경과 공개공지, 건축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2개 내지 3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서는 구조 내력의 확인이라든가 지하층이라든가 피난, 방화구획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시험 문제를 3개에서 4개를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10개 정도에서 계속해서 출제를 갖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셨다가 10번 이상 나온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장은 여기에서는 계산 문제가 간혹가다 나옵니다. 그래서 면적과 높이에 관련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7장은 설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승강 설비를 포함한 환기 설비까지 해서 2개 내지 3개 정도. 자,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승강 설비에서 특별 피난 계단과 또는 비상용 승강기, 승용 승강기와 관련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를 출제를 1개 정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특별 건축 구역에서 목적이 가끔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건축가가 도시를 건설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 경관을 창출하고 건설 기술 수준을 향상하는. 그래서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단순 암기형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충 및 벌칙. 여기에 나와 있는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내용을 한 문제 정도를 출제할 때도 있고 출제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주차장법은 양은 많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20%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주차계획, 노상주차장, 노예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주차장 각 파트별로 넓어요. 한 개씩 해서 한 4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포함해서 건폐일 용적률이 있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대략적으로 한 문제, 건폐일 용적률에서 한 문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한 문제를 해서 많이 나올 적에는 3개까지 나온 적이 있고요. 적게 낼 때는 2개까지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장부터 11번까지의 전체적인 출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나와도 한 파트에서 4개를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골고루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요. 자, 건축까지, 요까지는 대략적으로 70%. 자, 여기에서 주차장법에서 20%, 10% 정도가 분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법규 학습 방법이에요. 건축법규 과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규 과목은 대부분이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이 암기할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를 할 때는 연상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중형 건축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냐면 판문점에 종종 운전하고 가서 관광 숙박을 하고 5,000원 쓰고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판매시설, 문화미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이런 식으로. 주요 구조부. 지주하고 4개에서 지면 바보다. 지붕틀, 주계단, 내력벽, 기둥, 바닥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간혹가다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수업 시간을 잘 들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20문항 중에서 14문항 이상을 득점을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꾸준히 반복을 하는 반복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법 출제 경향은 건축법이 70% 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과 국토위계 이용하는 법률이 15% 정도로, 어떨 때는 주차장법에서 20%, 국토위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0%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 중에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될 장이 2장, 건축물의 건축과 4장,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5장, 구조 내력, 6장, 지역지구안의 건축물, 7장 건축설비 영역에서 거의 모든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수험장 입장에서는 특히 5장의 내용 중에서 피난 규정과 방화 규정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한 5가지에서 7가지가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양은 많아 보이지만 나중에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10회 이상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장. 주차장법은 내용이 비교적 적고 출제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고득점이 가능한 곳이고요. 자, 11장. 국토위 계획 이용하는 법은 내용이 많고 어려운 용어 등이 많지만 출제되는 영역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법규는 우리가 키워드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의 암기는 시험 약 2주일을 남겨놓고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규를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한 10번 이상 반복을 하는 학습 효과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영상 시청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